거의 김시훈인 시훈급. 자, 오늘 뒤에 원방 진도 나갈 겁니다. 자, 점과 직선 풀이 못한 거 있지? 맞지? 잠시만 뒤에 내용 크기 좀 보고 좀 결정할게. 진도를 먼저 나가야겠다. 딜레이 별로 없네 라고 말하자마자 그냥 바로 작살나는 거 보소. 이거 왜 이래, 미쳤나봐. 딜레이 오늘 별로 없네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인생 개망했다 그냥. 자, 66쪽. 자, 지금 보면 뭐라고 적혀있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적혀있지? 맞지? 자, 뭐야? 원이라고 하면은 평면 위에, 평면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좌표 평면 위에 두겠다라는 거고, x와 y 변수를 둘 다 고려하겠다는 뜻이야.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 O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좌측의 방정식.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중심을 쌤이 A, B라고 할게. 그러면 원의 본체는 뭐야? 그만큼 R만큼 떨어져 있는 그 원 위의 점들이잖아. 그러면 쌤이 자취의 방정식은 무조건 그 점들을 x, y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맞지?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일단 뭐야?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적으면 답이라고 했잖아. 우리한테 제한된 조건은 뭐냐면 두 점 사이 거리가 r이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맞지?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이 r이다 라는 식이 적혀지지. 네. 일단 이게 원의 방정식의 원본입니다. 알았니? 근데 좌변에 루트 커다란 게 있는 게 거슬리잖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한 거야.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얘가 바로 뭐다?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인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적는 거야. 밑에.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그 원의 중심이 0,0이라고 가정하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지? 그냥 x에 대한 완전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의 근을 읽으면 그게 바로 중심좌표고, 우변에 있는 상수항을 제곱근, 양의 제곱근을 말하면 그게 바로 뭐다? 반지름의 길이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 도형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얘를 방정식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알았지? 일단 x와 y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x와 y에 대하여 2차식이고, 그 다음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어때? 1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으면 결국 되겠지. 예를 들어 얘가 7x제곱이고 제가 7y제곱이야.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맞지? 왜냐면 양변을 7로 나누면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져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우변이 r제곱, 즉 반지름 떨어진 거리잖아. 우변이 0보다 커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방정식 조건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2차항의 개수가 동일한 x와 y에 대한 2차식이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좀 적읍시다. 자, 일단 렉 걸릴 거니까 쌤 말하는 거 들으면서 적으면 됩니다. x와 y에 대하여 2차 항의 개수가 동일한 2차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야. x와 y에 대하여 2차 항의 개수가 동일한 2차식이다. 맞지? 두 번째는 뭐냐면 x와 y에 대하여 표준화를 했을 때 우변의 상수항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x와 y에 대하여 표준화를 진행했을 때 표준화 진행 시 우변이 양수다. 그러면 이 둘 조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 못하면 얘는 뭐다?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너희들이 식을 막 적고 싶은 대로 적는다고 해서 물론 걔를 뭐야?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 있어. 그래프화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특색이 있는 도형이라고 하긴 그렇지. 도형은 맞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 세상에 도형은 많잖아. 근데 내가 막 굴러다니는 지 맘대로 생긴 도형을 다 배웠냐? 아니잖아. 특색 있는 도형이 아니라는 거야. 알았니? x와 y에 대한 1차식이면 특색 있는 도형이야. 무슨 특색 있어? 직선이야.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의가 되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우리는 다항식을 배우고 맞잖아. 그 다항식 중에 특징 있는 그래프화 되는 애들을 함수라고 부르면서 그린 건데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함수는 아니야. 왠지 아나? x와 y에 대한 2차식이잖아. 함수라고 하면 x 하나 대입하면 y 뭐야? 하나 나온 거잖아. 근데 얘는 y제곱은 x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럼 x가 2개 나오면 y도 2개 나와서 맞지? 얘는 특이하게 그림은 그리나 함수는 아닙니다. 알았지? 쌤이 아마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 있을 거야.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차이는 2차 함수는 그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함수면 그릴 수 있지만 그려진다고 해서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알았니? 함수면 무조건 그릴 수 있어. 근데 그려진다고 해서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함수려면 x값 하나에 y값 뭐야? 하나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확인하면 이 함수는 왜 함수고 왜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냐면 x 하나당 y 하나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x는 a라는 점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면 그게 함수인 거야. 근데 얘는 뭐야? 2개 나오거나 안 나오잖아.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 구분법 그냥 쉬워. 모든 x는 a에 대하여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 그려보니까 함수의 그래프인 거고 만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래프인 거야. 막말로 점 몇 개만 찍어도 그래프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에 대하여 할 건데 당연히 원의 방정식에 무슨 형태도 있겠어. 이런 일반형이 있겠지. 맞잖아. 근데 진짜 까놓고 말해서 원의 방정식은 일반형을 쓸 때가 다른 놈들과의 위치관계,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따질 때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았니? 자 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한 단서거든.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은 있잖아. 나중에 말하겠지만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알았니? 그럼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일단은 얘가 원의 방정식인 줄 몰라요. 일단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지. 근데 여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얘를 표준화를 했을 때 우변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뭔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표준화를 하고 우변을 넘기면 우변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나오거든? 맞지?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거기 루트 씌운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물론 이걸 외우면 또 편하기도 해. 근데 결국에는 너희들이 얘가 원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문제보다는 그 표준화를 해서 진정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거라서 이러한 사소한 공식보다는 표준화를 더 능숙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야. 맞지? 쌤이 계속해서 막 그 표준화할 때 말했잖아. 2a분의 b를 해라. 근데 그게 서술형의 3학년 1학기 때 쓰기는 좀 곤란하지만 왜 그걸 계속 연습해야 되냐면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참수 최대 최소 했을 때도 그렇고 표준화를 하는 게 서브일 뿐이지 메인이 아니란 거야. 맞잖아. 언제까지 우리는 단순 덧셈 뺄셈을 메인으로 물론 복잡한 덧셈 뺄셈이면 세로 계산식 적어야 되겠지만 맞잖아. 우리의 사고력과 암산력을 좀 더 높일 생각을 해야지 얘들을 계속 메인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차피 시간 뺏기고 시간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뭐 표준화 하는 거 뭐 이렇게 미정계수 가득한 거 뭐 보여주기. 자, 그냥 잘 봐. 쌤 표준화 하는 거 잘 봐. 자, x에 대하여 2a분의 b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x 빼기 1의 제곱. y에 대하여 표준화하면 y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등장한 상수항이 5잖아. 맞지? 그러면 5를 빼고 이항하면 4가 되겠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빼고 이항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도 있어.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얘를 먼저 이항을 마이너스 1을 먼저 해.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상수항이 5였잖아. 5를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우변에도 더해주는 거야. 이차 함수할 때는 왜 그런 방법을 못 썼냐면 y를 보존해야 되잖아. 저기에 5 더해줘봤자 다시 넘기잖아. 그럴 바엔 여기서 더하고 빼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얘는 뭐야? 우변을 오히려 존재하길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상을 넘긴 상태에서 다시 필요한 상상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이란 거야. 알았니? 나 원의 방정식 단독으로 낼 수 있는 문제는 원이 될 수 있냐? 중심과 반지름이 몇이냐라는 이러한 단순한 문제밖에 없어. 근데 원도 도형이지. 그러면 당연히 다른 도형과 위치 관계를 따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일단 첫 번째 원이 그 점이 원 위에 존재하냐라는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원의 방정식을 제대로 하려면 쌤이 잠깐 니들한테 물어볼게. 직선을 하나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찍어야 되지. 네. 맞잖아. 원 하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몇 개 점을 찍어야 될까? 힌트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원의 중심하고. 아니지. 네. 원의 중심? 그것도 좋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민건이 말도 맞아. 원의 중심과 원 위의 점 하나면 되잖아. 네. 그치? 근데 원 위에 원을 지나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하냐고.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의 중심은 있잖아.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우변과 좌변이 매칭이 안 돼. 왜냐면 원의 중심은 그 기준이 되는 애지 원 위의 점이 아니야. 알았니? 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원 위를 지나는 점이 몇 개가 있어야 원 하나를 확정 지을 수 있냐 이거야. 2개. 2개? 네. 그러면 직선이랑 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3개입니다. 뭘 생각하면 편하냐면 외접원. 삼각형의 외접원 생각하면 편하지. 삼각형 하나의 외접원 하나밖에 없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만 필요하면 되냐면 세 점만 필요하면 돼. 원 위를 지나는 세 점. 그러면 원과 점의 위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원래 그거 점피 잡아가지고 AP, BP, CP 같다라고 했던 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쌤이 외심 구한다는 마인드로 가라고 해서 AB의 수직이등분선 방정식, AC의 수직이등분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면 됐잖아.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일반형에 그 세 점을 대입하는 거야. 왜? 미정계의 수가 3개거든. 알았니? 근데 쌤은 가능한 한 너희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어떤 행동이냐면 X와 Y에 대한 둘 모든 문자에 대한 고차식에 대하여 식대입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야. 알았니? 아마 숫자가 더러워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구한다고 해도 얘를 다시 표준화를 해줘야 돼. 맞잖아. 그치? 결국에는 뭐야? 원의 중심을 구한 건 외접원으로 접근하면, 외심으로 접근하면, 맞지? 우리는 결국 AB의 수직이등분선, BC의 수직이등분선 구하면 된다는 거야. 수직이등분선 어떻게 구해? AB의 중점 반드시 지나는 한 점과 AB의 기울기의 수직이게 역수의 부호 반대. 맞지? 뭐 예를 들어 AB의 중점이 1,2고 AB의 기울기가 3분의 1이었어. 그러면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A, B가 나오는 거야. 그럼 원의 중심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세 점 중 아무 한 점과 그 원의 중심과의 거리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겠지. 알았니? 그러면 이제 뭐 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좀 할만한데, 이거 하나 더 있다. 너희들이 얘가 원 위의 점이냐, 원 위의 점이면 대입하면 성립하면 되지. 근데 얘가 원 내부의 점인지 원 외부의 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원의 방정식의 시작의 근본이 뭐였어? 좌변은 중심과 그 점으로부터 거리였고 우변이 반지름이었잖아. 반지름 제곱. 그러면 너희들이 원 내부의 점을 찍잖아. 그러면 원 내부의 한 점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는 반지름보다 작지. 네. 그래서 원 내부의 점을 대입하면 좌변이 더 작게 나와. 예를 들어 뭐 3은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작게 나오면 얘가 원 내부의 점인 거고, 원 외부의 점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크게 나와. 왜냐면 좌변 자체가 원의 중심과 그 점과의 거리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거는 잘 없긴 하지만 알아서 나쁠 건 없지. 맞지?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상 지을 수 있고, 수학은 이런 연상이 가능하게 공부를 해야 돼. 쌤 잠깐만. 밖에 초등학생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보내야 돼.
갔네 알아서. 열받네. 알아서 갔어.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점 다음에는 누구 차례겠냐? 원과 점의 위치가 게 따졌어. 원. 그럼 점 다음에는 원. 직선. 뭔 원이야, 새끼가. 기면 걸어야지. 어디서 멀리뛰기를 하고 있어. 맞지? 얘들아, 그리고 직선 중에 제일 만만한 직선이 축들이지. X축, Y축. 무슨 말이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야. 자, 얘들아, 그림으로 볼게. 이 첫 번째 그림은 X축과 접하지. 두 번째 그림도 X축과 접하고,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은 Y축에 접하고, 다섯 번째 그림은 뭐야? X축, Y축 모두에 접하는 놈이잖아. 오케이. 그림상으로 축에 접하는 애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맞지? 그럼 쌤이 특징을 알려줄게. X축에 접하는 애들은 X축을 못 넘어. 맞잖아. 네. Y좌표는 Y축은 지 맘대로 막 떼굴떼굴 막 굴러다닐 수 있어. 이 그림만 보면. 맞지? 이 그림도 보면 못 넘잖아. 얘가 이렇게 뚜루루 굴러다닐 수는 있겠지. 넘었는데요. 서로 다른 그림이잖아. 맞지? 그러면 Y축, 자, 쌤 말하는 거 잘 기억해라. X축에 접하는 원 위의 모든 점들은 Y좌표의 부호가 같아. 0 아니면 양수, 0 아니면 음수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한테 분명히 얘가 X축에 접하고 지나는 한 점을 무조건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지나는 한 점에 Y좌표의 부호를 봐줘야 돼. 그러면 얘가 요 위에 그림 위에 매달려 있는 놈인지 밑에 매달려 있는 놈인지 Y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X축에 접하는 애들은 Y축에 접하는 애들은 X의 부호를 봐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애들은 4분면을 못 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이 1사분면이 있어. 그럼 얘네 원의 중심도 다른 놈들도 싹 다 1사분면이 있는 거야. 물론 이 축에 접하는 0인 애들 두 점만 빼면. 알았니? 그럼 이 말을 내가 왜 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민건아, 2,3이랑 Y축으로부터 거리는 얼마야? 2,3이랑 Y축 3. 네? 2,3과 Y축으로부터 거리는 2지. Y축이 여기 있고 맞네. 2,3이면 Y축으로부터는 2칸만큼 떨어진 거잖아. 예. 얘들아, 이 말 잘 기억해야 돼. 근데 2,-3과 X축으로부터의 거리는 3이지. 얘들아, X축으로부터 거리는 Y좌표의 절대값이고 Y축으로부터 거리는 X좌표의 절대값이야. 알았니? 그럼 얘들아, 너희들은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심에 박혀있고 반지름의 길이라는 팔 길이를 가진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X축에 접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즉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똑같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이렇게 딱 맞닿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뭐다? 자,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 B는 R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알았니? 이거 다 쌩 까고. 알았니? 그 다음에 Y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중심이 A, B라고 하면 절대값 A는 R이라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X축, Y축 모두 접하려면 절대값 A는 절대값 B는 R이라는 거야. 근데 이 그림들 보면 그림이 두 개씩 나타나 있잖아. 그 이유가 뭐야? B가 양수일 때와 B가 뭐야? R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R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거야. 얘도 A가 R 또는 마이너스 R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림이 두 개가 나온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A는 R, A는 마이너스 R이라고 했지. 맞지? A라는 문자를 이제 안 쓸 겁니다. 왜 내가 R만 쓰는지 알아?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근데 R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맞지? 이렇게 하지 말란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X 빼기 R의 제곱인지 X 더하기 R의 제곱인지 구분을 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이놈이 지나는 또 다른 한 점이 있을 거야. 맞지? 예를 들어 Y축에 접하잖아. Y축에 접하고 1,3을 지난다라고 하잖아. 그럼 Y축에 접하니까 얘가 지나는 다른 한 점의 X좌표의 부호를 봐봐.
양수잖아. 그럼 얘는 A가 양수라는 거니까 A는 R이라고 적으면 돼.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야. 그럼 A 대신에 마이너스 R을 적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식이 특정이 된다는 거야. 얘는 뭐야? A가 뿔마 R, B가 뿔마 R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4개를 그려야 되겠지. 근데 얘가 지나는 한 점이 예를 들어 2, 4분면에 있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R, B는 R이라고 적으면 된다는 거야. 됐니? 맞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들 자몽 같은데 우리. 와. 자, 한번 손 한번 대봐라. 아유. 일단 2개. 어! 이걸 이런 거 잘 먹어. 아니 버려. 아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나 지금이 저번 거 중단해야지. 그냥 줘? 그냥 줘? 뭐야 3개다. 그냥 3개구나. 또 민근이가 무공평하다고 야랄할 텐데. 그럼 좁혀면 되지. 저 되게 먹었는데요. 그걸 먹어서 네. 이런 놈이 무슨 맛을 한다고 쌀국수집 맛집을 논하고 있어. 맞지? 아 진짜로. 그때도 뭐 대충 땅에 떨어진 거 먹었겠지. 어? 닌 그냥 저기 그 스티로폼 포장되어 있는 그 군대에서 나오는 쌀국수나 처먹어 그냥. 조금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쌤은 그 기억이 정말 안 좋게 남아 있었고 훈련소 때 그걸 처음 먹어봤거든. 근데 훈련소에서 라면이 가끔 나오면 어떻게 해주냐면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 담았다가 국자로 퍼줘. 그럼 늦게 먹을 때 아니고요. 쌀국수는 더 아니고요. 나 처음 내가 먹은 쌀국수가 플라스틱 맛이었어. 와, 이 무슨. 저 그거 먹다가 그 체했어요. 난 안 체했는데. 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속 탈난 적 한 번밖에 없어. 장염. 자, 가보자. 근데 이거 기억이 좀 쌩쌩할 때 그 X축과 Y축 접하는 필수 8, 필수 8, 필수 7, 8 같이 해보자. 74쪽 보자. 73쪽 봐봐. 자, 일단 얘는 뭐 너무 쉬운데. 자, 2번 볼게, 2번. 2번 보면 Y축에 접한다고 했잖아. Y축에 접하면 중심을 A, B라고 봤을 때 절대값 A는 R 알겠습니까? 맞지? 근데 얘 지나는 두 점에 무슨 좌표를 봐줘야 돼? X 좌표를 봐봐. 양수지? 그럼 A가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A 대신에 뭘 적을 수 있다? R을 적을 수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X-R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를 풀어도 됩니다. 알았니? 근데 이 방법이 일단 1차원적인 방법이시고요. 근데 어떤 방법도 있냐면 그 원의 중심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R, B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R, B로부터 이 두 점이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해도 괜찮지? 그치? 근데 뭐야?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 한번 가볼까? 첫 번째 방법 1,0 대입하면 자, 1-R의 제곱이니까 R 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 0 집어넣을 거니까 그 다음에 B제곱은 R 제곱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이 튀어나오지? 맞지?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1도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으면 전개하면 R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R 집어넣으니까 B 제곱 플러스 2B 더하기 1은 R 제곱 1이 되잖아. 일단 각자 알아서 R 제곱은 날아가지. 각자 알아서 R 제곱은 날아가지. 그렇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되겠어? 2R은 B제곱 더하기 1이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렇지? 얘들아 강함법도 물론 좋지만 나중에는 대입법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러면 2R 넘어가면 B제곱 더하기 1이니까 2R 대신에 B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는다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4R이니까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은 0이다. 이래 되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3은 0이다 라고 되겠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3은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2b 빼기 3은 0이니까 b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지. 그렇지? b가 1일 때는 2r은 b제곱 더하기 1이었으니까 2r은 b제곱 더하기 1이니까 b가 1일 때는 r은 1이겠지. 맞지? 2r은 b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 b가 3일 때는 r은 5겠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거를 뭐야 R3과 B-1을 여기 대입하면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X-1의 제곱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니까 Y 더하기 1의 완전제곱 은 1. 그 다음에 3과 B가 3일 때 R은 5니까 R에 5 집어넣으면 X-5의 제곱 B에 3 집어넣으면 Y-3의 제곱은 R제곱이니까 25다 라고 해서 이 두 개가 나타나는 거야. 이 두 번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았니?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있잖아. X와 Y에 대한 2차식이라서 대입해서 풀어야 될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 대입해서 풀어야 되면 사이즈가 좀 커져.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추계 접할 때야. 알았니? 추가 접할 때 문제가 좀 지저분해. 왜냐면 X와 Y에 대한 2차식인데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 B과 저 두 점 사이 거리가 같다라고 해도 되겠지? 근데 이거는 아마 답이 아니라 관계식이 나올 거야. R-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맞지? R-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완전제곱 이래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서 관계식 하나 나올 거거든? 맞지? 근데 내가 원하는 그 관계식이 아마 여기서 나타나는 관계식이 나올 거야. 그치? 별로 차이 없다는 거야. 얘만으로는 불안정하지. 맞지? 그래서 방정식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는 거야. 원은 웬만하면 도형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 왜? 방정식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대입하고 근을 구한다는 뜻이야. 근데 X와 Y에 대한 2차식을 근을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알았니? 1번은 너무 쉬워. 얘들아, 쌤은 너희들한테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중심을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거 5,-2라고 읽을 수 있겠나? x 빼기 5의 제곱이 되고 y 더하기 2 제곱이 될 거니까 5,-1이라는 중심 읽을 수 있겠어? 맞지? 그러면 5,-1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니까 y 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똑같은 거니까 반지름은 2가 되겠지. 그러면 그 식 적으면 x-5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4가 되겠지. 4. 왜? 우변은 r제곱이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 8번 볼게. 이게 X축, Y축 차라리 동시에 접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얘들아,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는 말은 A 절대값과 B 절대값과 R이 같다는 거지. 맞지? 근데 얘가 2,4를 지나잖아. 그럼 얘가 중심이 몇 4분면에 있다는 거야? X축과 Y축을 동시에 접하는 애들은 4분면을 못 벗어나. 그럼 얘는 중심이 1, 4분면에 있다는 거지. A와 B가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양수란 거야. 알았니? 그 말은 A와 B 대신에 R을 적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원의 방정식이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식이 세워지는 거야. 얘들아, 모르는 문자 몇 개야? 하나지? 이거 하면 되지.
맞지? 그러면 2,4 대입하면 2-r의 제곱이니까 바로 전개할게. r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4r. 그 다음에 4-r의 제곱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8r 더하기 16은 r제곱 안 되겠나? 맞지? 쌤은 일단 너희들한테 바로 암산해서 하려는 것보다는 r-2의 제곱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이 친구를 전개해야 되겠지? 그러면 뒤에 친구 생각하지 말고 r-2의 제곱만 전개하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야. 2-r의 제곱인데요. 2-r의 제곱이나 r-2의 제곱이나 똑같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4를 집어넣으면 4-r의 제곱이니까 당장에 4-r의 제곱만 전개하는 것만 집중하면 풀이 한 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r제곱 하나씩 날아가고 r제곱 마이너스 12r 더하기 20은 0이 되니까 r은 2 또는 10이 되는 거 알겠나? 맞지? 그럼 r이 2 또는 10이니까 r이 2일 때 그러면 중심이 2,2고 반지름은 2인 경우 r이 10인 경우에는 중심이 10,10이고 반지름이 10인 경우 이런 두 가지 원의 방정식이 뭐한다?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앞으로 좀 넘어갑시다. 더 물래? 네. 아, 왜 그래요? 달달해. 아, 이것만 하면 마지막이잖아. 그거 보러 간다며. 체인소맨. 아, 근데 취소했어요. 내일 가요. 취소됐다고 내일 가? 왜? 친구가 안 된대? 네. 네가 취소했지? 아니에요. 갑자기 삼촌이 온다 해가지고 내가 삼촌 데리러 오라. 구라야. 뭔 삼촌이야. 삼촌 와도 뭐 삼촌 오면 뭐 적극적으로 보러 가? 가족 모임 이게 대표적인 그거 아니야. 구라라라라. 맞지? 그런 것 같아요. 자, 중심이 그려놓은 원 위에 한 점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 되거든. 중심은 잘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 중심과 이 원 위의 한 점과의 거리, 즉 반지름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x 차 몇이야? 5니까 제곱하면 25지. y 차이 3이니까 제곱하니까 9잖아. 그러면 루트 34가 반지름의 길이 안 되겠나? 그러면 우변은 는 루트 34여야 돼? 아니지. 우변은 는 34여야 되겠지.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니까 완전 제곱식 어떻게 세워져? 한번 불러봐라.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니까 원의 방정식 좌변 어떻게 세워져? x 더하기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아까 구한 루트 34의 제곱인 는 34가 되는 거야. 이 대답 망설이면 어떡하나? 됐나? 자, 2번 보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잖아.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으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중심은 이 두 점의 뭐야? 중점이겠지. 네. 맞잖아.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그러면 얘 중점 평균 내면 2,2인가 알겠나? 중심이 2,2지. 그럼 x-2의 제곱, y-2의 제곱이라고 할까? 그럼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내가 구한 중심과 이 원 위의 한 점과의 거리 구하면 되겠지. 0,3과 2,2의 거리 불러봐라. 0,3과 2,2와의 거리. 루트 5지, 루트 5. 그러면 는 5야, 는 루트 5야. 는 5지, 는 5. 됐나? 좋았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 지름의 양 끝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게 지름이니까 걔를 반으로 나눠도 돼. 맞지? 자, 필수 3번. 중심이 다음과 같이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지. 맞지?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 a, 3a-5라고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치? 그러면 중심이 a, 그러면 이 방법을 풀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일단 첫 번째, 중심이 a, 3a-5이고 맞지? 반지름을 모르는 r제곱의 식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두 점을 대입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어?
중심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근데 아까 기억으로는 결국에는 식에 대입했잖아. 아까는 중심이 A, R, B 이랬잖아. 중심 자체도 미정계수 두 개였잖아. 맞지? 왜냐면 두 점 사이 이루는 거리가 같다는 식이 하나가 나와서 하나의 미정계수만 해결할 수 있어서 쌤이 그걸 안 썼던 거거든. 근데 얘는 얘기가 다르지. 중심을 A, 3A-5라고 잡을 수 있잖아. 미정계수 하나지. 그럼 C가 하나로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우리 가능하면 원의 방정식에 점을 직접 대입하는 행동은 피해야 돼. 알았니? 아까는 뭐야?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얘를 중심을 A, 3A-5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 점을 P, 1,1을 A, 5,-1을 B라고 하면 AP는 BP라는 식, 즉 AP 제곱은 BP 제곱이다 라고 해야지. 내가 왜 제곱해? 루트 보기 싫어서. 맞지? 그러면 AP부터 가면 A-1의 제곱이지. A-1의 제곱이니까 바로 전개할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잖아. 이런 머릿속에 있는 단순한 다항식의 완전제곱식은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Y좌표 빼면 뭐야? 3A-7이잖아. 아 이건 좀 커. 그럼 사이즈 좀 크면 이렇게 살짝 위에 적어놔. 맞지? 그리고 제곱하는 거야. 보고 제곱하는 거니까 수월하겠지? 9A 제곱에 2제곱에 2배니까 마이너스 42A 플러스 49가 되겠지. 얘들아 쌤도 실제로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는 다항식에 대한 완전제곱식은 쌤도 적어. 알았니? 중요한 건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거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이번엔 PB의 제곱 가자. A-5의 제곱 정도는 우리 암산 시도해볼까? A-5의 제곱 결과 불러봐. 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지. 그 다음에 Y좌표 빼면 3A-3의 제곱이네. 아 지금 이것도 적어보니까 뭐야, 아 적어보니까 얘는 암산어도 할만했네. 근데 이미 적으면 어떻게 해? 9A 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9잖아. 네. 맞지? 얘들아 근데 이 차항은 양 좌변과 우변이 동일해서 다 날아가는 거 보이나? 맞잖아. A제곱 A제곱 9A제곱 9A제곱. 그럼 1차항 볼게. 1차항 좌변에 있는 1차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44A지. 이거 좀 숫자 좀 크니까 기록하자. 마이너스 44A.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28A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8A로 넘어오겠지. 그 다음에 상수항. 좌변에 있는 상수항이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 34잖아. 근데 좌변에 있는 상수항 50이 넘어오겠지. 마이너스 51로. 맞지? 그럼 마이너스 16A는 마이너스 16이다. A는 1이 나오고, 그러면 요 1 대입하면 1, 뭐가 나와? 1, 마이너스 2가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럼 우리 원의 중심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례야? 원의 중심 구했어. 그 다음 누구 차례? 반지름 차례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암호한점 버리고 하면 되지. 첫 번째 AP가 만만하네. 왜 X좌표 동일하니까? 4인 거 알겠나? 맞지? 그럼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 2니까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이 4였으니까 는 16이 되는 거야. 됐니? 아이 좋아. 자, 필수 4번 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인데, 자, 얘 중심의 좌표가 1, B고 반지름이 3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들아, 우리 중심 읽을 수 그러면 근데 얘는 봐. 중심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꿔야 되겠지. 일단 표준화해.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인 거 알겠나? 맞지?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인데, 근데 봐봐. 자, 기존에는 A가 넘어가서 뭐야? 쌤은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 기존에 있는 상수항을 먼저 넘겨. 왜냐면 기존에 있는 상수항이 미정계수면 새롭게 등장할 상수항과 호환이 안 돼가지고 계산하고 넘기는 게 어차피 안 돼서 그냥 미리 넘기는 거야. 마이너스 A가 우변에 있는 상태에서 17을 더해줄 거 아니야. 17 마이너스 A인 거야. 알았니?
그러면 요 그래프, 이 그래프란다. 이 도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심은 1,-4고 반지름은 루트 17 마이너스 a잖아. 그치? 근데 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중심은 1,b고 중심은 3, 루트 9란 거지. 그럼 b는 마이너스 4, a는 9가 나야 되니까 8이 되는 거야. 알았니? a는 8, b는 마이너스 3. 오, 미쳤나 이게. 이런 개똥 같은.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b니까 a는 8, b는 마이너스 4니까 둘의 합은 4가 되겠지. 됐니? 예. 5번. 바로 밑에 있죠?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맞지? 어떻게 하면 돼? 일단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 2차식인데 그건 맞지? 그럼 재빠르게 표준화했을 때 우변이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일단 표준화부터 하자.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아이가. x 빼기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인데 근데 얘들아 기존에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필요한 상수항이 뭐야? 5잖아. 여기에 넷바 5를 더해버리면 4 마이너스 k가 안 되겠나? 맞지?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k는 4보다 작다가 답으로 끝난다라는 거야. 알았니? 아이 좋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자 A, B, C라고 하자. 그럼 일단 첫 번째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니까 쌤이 AB의 수이라고 적을게. AB의 수이. AB의 수이야, 수이. 맞지? 수직 이등분선이란 뜻이야. 그럼 일단 첫 번째 과정이 뭐야? AB의 중점을 구해야 되겠지. AB의 중점 1,1이죠. 맞지?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 1인 거 알겠나?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1을 적고 1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쌤은 이렇게 적습니다. 알았니? 1과 수직이다. 하씨 그냥 이렇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1을 지난 놈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 정도는 우리 그 1,1 지난다라고 안 해도 이 정도는 좀 한산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만한 점이 a니까 이번에는 뭐다? 일단 적으세요. 이번에는 AC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AC의 중심이 마이너스 1,3 아이가?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3분의 1이야. 그럼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식이니까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얘들 교점 구하면 된다니까. 그럼 끝이야. 알겠니? 그럼 교점 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이고 3 곱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x 더하기 10이다. 4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맞지?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 알겠나?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원 위에 한 점이 0,0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는 10이다 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타나는 거야. 알았니? 안타깝게도 뒤에 발전 유형을 하나 못하게 됐는데 9번이랑 10번을 못했는데 그 두 개 빼고 풀면 되거든. 자 일단 78쪽까지 풀고 78쪽까지 푸는데 제외되는 문제 말해줄게. 스텝 1은 제외되는 게 없네. 스텝 2에서 일단 실력업 빼고 그 다음에 181, 180
만 빼고 풀어라. 알았니? 문자는 78쪽까지라고 나갈 건데 빼고 그 다음에 워크북 4바닥. 4바닥. 알았지? 오늘 워크북 스킬 못하는데.